안녕하세요. 건설업 컨설팅 일 하고 있는 유 실장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 건설업 신규 등록을 할 때 자본금 증자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번 영상에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다루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건설업에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이해하기는 쉽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건설업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아서 쉬운 버전으로 다시 이야기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제가 건설업 컨설팅 일을 하면서 10년 전에도 그랬고 최근까지도 이것을 어떻게 컨설팅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게 되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정답은 없다는 거죠. 최근에 온라인상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건설업을 등록하려고 하는데 여러 군데 컨설팅 업체에서 견적을 의뢰했더니 어떤 업체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다 하고 어떤 업체는 자본금 증자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건가요 하시면서 재무제표를 첨부했던 일이었죠.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 몇 년 전부터 건설업 관련한 인터넷 카페에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는 일을 좀 했습니다. 제가 쓴 댓글이 2,000개가 넘더라고요. 많이도 했다. 근데 2011년도인가 그때는 네이버 지식인의 답글을 다는 일도 했었어요. 저 또한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할 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온라인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건설업 컨설팅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었달까.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 회사들 이제 광고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한 현상들이 현재 인터넷 블로그라든지 네이버 다음 카페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이 초보자도 있고 경력자도 있고 전문가, 비전문가,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정확한 정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고 해서 나쁜 글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기곤 했는데 저도 한 명의 업자이다 보니까 다른 컨설팅 업체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기도 하죠. 반대로 다른 컨설팅 업체들도 꽤 좋은 내용의 컨설팅을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분들, 건설회사에서 이것을 나쁘게 바라보는 현상들이 좀 안타깝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오늘 이야기할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제가 좀 안타깝다고 느꼈던 게 어떤 답변이 달릴지 뻔히 예상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런 거 할 때 자본금 증자 필요 없어요. 자본금 증자 안 해도 기업 진단 가능해요. 지금 상태에서 건설업 등록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의견들이 거의 99%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이와 반대로 자본금 증자를 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이 부족하시다면 제가 이전에 올렸던 18번 영상을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어떤 회사가 자본금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건설업 등록하기에는 조금 자본금이 작은 회사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자본금을 1억 5천으로 증자를 했습니다. 당연히 건설업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자본금 증자를 했을 건데요. 자본금이 1억 5천 이상 있어야만 건설업을 등록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자본금 증자를 하셨겠죠. 그런데 이 분이 이제 어떤 컨설팅 업체에다가 문의를 했더니 아니야 1억 5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회사는 자본금이 한 2억 아니면 3억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다른 컨설팅을 받았다는 거죠. 자본금 1억 5천으로 건설업을 등록해야 되는 건지 혹은 자본금을 더 증자를 해서 자본금을 2억을 만들던지 혹은 3억을 만들던지 이 상태에서 우리가 건설업을 등록해야 되는 건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글을 올리셨던 거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설명하기 전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전에 백종원 씨가 하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요식업 컨설팅입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씨가 무료로 요식업 컨설팅을 해드리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주방 검사를 하죠. 이 식당에서 하는 음식 맛을 보고 세 번째로는 이제 추가적인 레시피를 제공한다던가 다른 부가적인 영역에서 이제 컨설팅이 이루어지는 거죠. 주방 검사는 필수적인 요소, 맛은 기본적인 요소, 그 다음에 새로운 레시피를 제공하는 거는 조금 응용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건설업에서도
건설업에서도 필수 기본 응용적인 세 가지 파트가 있어요. 필수 항목은 이 항목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거나 기본적인 요소를 지키지 않으면 기본적인 매출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응용편은 어떤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인데 굳이 지키지 않더라도 뭐 매출이 증대되지 않을 뿐이지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건설업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필수적으로 지켜야 될 요소, 기본적인 요소, 응용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요소는 건설업 등록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건설업을 등록할 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지? 라고 하는 요소들,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서 적격심사라는 걸 하는데 이 적격심사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요소가 바로 경영비율입니다. 매출을 우리가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높은 경영비율이라던가 높은 시공능력, 뭐 신용등급, 뭐 기성실적 등이 있겠죠. 이런 응용편 높은 경영비율이라든지 시공능력, 신용등급, 기성실적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그때는 인수합병이라는 거를 해요. 건설업을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이 높은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수합병 말고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신규 등록을 할 때 이 두 가지 필수적인 요소와 기본적인 요소 두 가지는 꼭 지키고 넘어가야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회사 시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회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회사 값어치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했죠. 건설업 등록 기준과 경영 비율이라는 거는 건설업 양도양수 시장에서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건설업 등록 기준과 경영 비율이 어떤 조건 이하로 떨어지는 업체들은 회사 값어치를 제대로 인정받지를 못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회사를 내가 인수를 했다. 그러면 회사를 잘못 인수한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이 두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로 건설업 등록 기준입니다. 두 가지를 비교를 해봅시다. 자본금 5천만 원에서 딱 1억만 증자를 한 회사, 그리고 자본금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증자해서 자본금 2억으로 건설 회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회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경우가 다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이야기하자면 이 두 가지 조건 다 건설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설업 등록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건설업 등록할 때 그 방식, 신규 등록하는 업체, 신설법인을 설립을 해서 건설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신설법인 업체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면 이거는 방법이 좀 달라요.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건설업을 등록을 할 때 건설업을 이런 방식으로 등록을 해줘라 라고 하는 어떤 규정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건설업 관리 규정이라고 하는데 몇 조 몇 항이 이렇다라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신설법인이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혹은 건설회사가 다른 건설업을 더 등록하기 위해서 건설업 등록을 추가하기 위해서 혹은 건설업 회사들끼리 합병을 하거나 건설업 회사들끼리 양수도를 하거나 건설업 회사들의 뭐 자본금을 평가하거나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 건설업 관리 규정이에요. 건설회사, 건설업을 하는 회사가 주어예요. 주어. 건설업을 하는 회사가 이렇게 해라 라고 만든 게 이 건설업 관리 규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건설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이 회사가 건설업 회사인가? 아니잖아요. 이 회사는 건설업 회사가 아니에요. 이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건설 회사들한테 적용하라고 만든 규정인데 건설업을 하지 않는 다른 회사를 이 건설업 관리 규정이 일반적인 항목들을 가지고 지금 건설업을 등록하려고 하는 자본금 1억 5천이 됐던 자본금 2억이 됐던 이 회사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없어요. 일반적인 규정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규정이라는 게 이런 경우는 되고 이런 경우는 안 되고 뭐 특수한 경우는 또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건설업 관리 규정 기업 진단 지침 가장 마지막 조항에 이 다른 사업을 하던 사람이 건설업을 등록할 때 이렇게 적용을 해서 건설업을 등록해줘라 라고 하는 규정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일반적인 건설업체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규정으로 건설업을 등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컨설팅 업체에 의뢰하는 거의 95%가 이런 방식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규정이 그렇게 하라고 만든 규정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 회사는 자본금 1억 5천을 가지고 어떤 특수 조항을 적용해서 건설업을 등록하고 나니까
이 회사는 건설 회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등록을 하니까 이 건설업 관리 규정에 있는 모든 일반 규정을 다 적용받게 되는 거예요. 이 회사는 건설업 등록하자마자 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래버리는 바람에 건설 회사가 등록 기준 사항이 모자라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본금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자본금 1억 5천을 증자를 해서 건설업을 등록할 수는 있는데, 이 등록을 하고 나니까 그럼 니들 원래 하던 사업이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는데 자본금을 1억을 증자를 했네? 1억을 증자를 했으니까 건설업 자본금은 1억인 건가?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버리는 거죠. 건설 매출 없냐? 이 건설업 매출이 없네. 그럼 너희들 건설업을 등록하고 뭐 등록 기준 유지 제대로 한 거 맞냐? 이제 이런 법령 해석이 이루어지면서 등록기준 미달이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등록기준 미달로 이제 행정처분을 받는다거나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작년에 건설업을 등록을 했는데 올해 연말 결산 잘 한 걸까요? 업자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다른 분들이 이제 어떤 뭐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뭐 저런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되는까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막 이제 희망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런 글에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냥 회사 자본금 미달 난 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이 글을 쓰신 분 입장에서는 제 답변이 상당히 기분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연말자본금이 뭐야 이렇게 공부를 하거나, 그 다음에 야 실질자본금은 또 어떻게 계산하냐, 야 우리 겸업사업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제 이런 것들을 막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아 우리 회사가 잘못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본금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 자본금을 1억만 증자를 했을 경우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거의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소명 자료를 내더라도 답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을 추가적으로 더 늘려놓은 업체는 이런 이슈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지만 자본금을 조금 더 늘려놨기 때문에 일종의 실비보험을 들어놓은 것 같은 효과가 생겨요. 자본금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이 자본금 이슈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생겨나는 거죠.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기업진단 보고서 뭐 이런 거죠. 자본금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기업진단 편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동일한 회사를 자본금을 평가를 할 때 방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에게 유리한 방법을 취해서 이제 소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자본금 1억 5천만 돼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예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 사소한 디테일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경영 비율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설업을 등록하기 전에 회사 자산이 많아지겠죠. 뭐 어쨌든 건설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산이 많은 게 최고니까 건설업 경영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적어도 건설업에서 너희들이 공사를 수주하려면 적어도 이런 기준 정도는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통장에서 나가야 될 돈이 적어도 너희들 통장에 있는 것의 절반 정도 이하여야 한다 라고 대충 정한 게 이제 건설업의 경영 비율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건설업을 등록하기 전에 사업을 하면서 회사 돈을 어떻게 썼냐고, 차량도 사, 장비도 사, 우리가 특허 내려고 돈도 써, 어떤 산업재산권 등록도 해, 뭐 부동산도 사, 여러가지 이제 행위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회사 자산이 많아지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았단 말이야. 예금 포지션이 고정자산이,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특허, 산업재산권 이런 것보다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이 있어야만 우리 회사의 경영 비율이 좋아지는데, 다 어떻게 자산을 사는데 써버렸거든. 부채 비율은 좋은데 유동 비율이 나쁘거나, 부채 비율이 안 좋은데 유동 비율이 좋거나, 뭐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벌어져요. 신설법인,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0%, 유동 비율이 무한대에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회사가 건설업을 등록할 때는 신설법인에 아주 그냥 잽이 안 되는 거야. 전국 평균은 맞춰라 라고 하는데 그 조건조차도 못 맞추는 회사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은데, 그 회사들이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건설업에 접근을 했을 때 이 회사에 어느 정도 재무구조 개선을 해준다던가 해야 되는데, 건설업 등록 기준과 경영 비율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자본금 증자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담 방식은 공사업을 언제 등록하냐, 뭐 1월달에 등록하냐 혹은 11월에 등록하냐, 건설업을 등록하고 나서 매출 구조가 뭐 입찰을 보냐, 하도급을 받기 위해서 뭐 협력업체 등록을 하냐, 회사 자산 구조가 고정자산이 많은 건지 유동자산이 많은 건지, 부족하는 경우에 뭐 대표자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여부에 따라서 모든 회사를 똑같이 컨설팅을 하지 않아요. 어떤 회사는 자본금이 1억 5천, 어떤 회사는 1억 6천, 어떤 회사는 2억, 어떤 회사는 2억 5천,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
것들을 고려해서 자본금 증자하는 금액을 회사별로 다르게 가져갑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왜 자본금을 증자해야 되는지 먼저 인지한 다음에 그것을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요새는 핸드폰 살 때 파손보험 이런 거 들잖아요. 일종의 실비보험을 드는 것 같은 그런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객분들 상담을 할 때 이런 이슈가 있으니 이런 방식을 사용하나 저런 방식을 사용하나 다 건설업 등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리는 편이긴 한데, 건설업 신규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차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체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차이를 몰라요. 몸소 체험해보지 않은 영역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컨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건설업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을 이해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깨닫는 거는 약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요. 제가 건설업 등록을 해드리고 한 2년 3년 지난 업체들이 연락이 와요. 내가 좀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내 뜻대로 잘 안 되네요. 이 건설업은 나랑 인연이 아닌가 봐요. 등록할 때 이런 이슈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 급하니까 일단 면허 빨리 내주시고 이 자본금 증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나중에 생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시고서 안 한단 말이에요. 강요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 신규 등록할 때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 건설업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자본금 증자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드렸을 때 단 하나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자본금 증자를 하는 반면에, 대부분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다, 기본적인 요소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